네, 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운입니다. 자, 오늘 2021년 2월 26일, 네, 2월달 마지막 거래일이 종료됐습니다. 이번 한 주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심한 그 장이었는데요. 어차피 지금 1월달 여기서부터 해서 옆으로 그냥 쭉 흘러내리고 있는 거죠. 일단 약간의 이제 흘러내린다, 고점으로 이제, 예, 어, 낮아지면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박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수 이제, 예, 고점이 계속 낮아진다는 거, 요런 부분, 요런 부분이 좀 안 좋지만, 언제든지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그 구간에 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평선 상에 이제 61선, 여기랑 이제 그 주가가 이제 위치가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이격이 좁아진 상태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이격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크게 벌어져 있을 때랑 이렇게 좁을 때랑은 주가가 이제 그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격이 많이 커져 있다. 상대적으로 이격이 많이 커져 있으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다. 이격이 이렇게 좁아졌을 때는 혹은 수렴되어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과열이 일어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수렴을 한다는 것은 이 앞에 이때 과열되는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갖고 약간의 이제 그 쉬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계속 이어갈지에 대한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죠. 지수는 사실 현재 흐름상으로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별로 좋진 않은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산업으로 봤을 때는 일시적인 지수의 흔들림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차피 4차 산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는 계속 이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산업이 이제 시작해서 안전기에 접어들고 성숙기에 그 안전기, 성숙기, 그러다 다음에 세태기 접어드는 이런 그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시작하는 태동기라고 그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제일 그 태동기 때는 모든 이상한 많은 수많은 변수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기에 접어들기 전까지. 그래서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면서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산업도 같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 모든 것들이 지수에 녹아들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해보곤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 지수가 이렇게 흔들렸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 이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 날이 이제 지금 중국 시장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이 유동성 회수를 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 갖고 우리 시장에 좀 안 좋은 그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유동성이 풀렸죠. 그걸 회수한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고 안전 괜찮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과거로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너무 많이 풀려있는 유동성 때문에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미리 이렇게 그 회수를 하려는 움직임은 시장에는 사실 조금 큰 악재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고다음 이게 이제 23일 날 뉴스인데요. 비트코인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6천, 우리 이제 한국 빗썸이라든지 이런 거래소
업비트라든지 이런 거래소도 많죠. 거기에 이제 우리 원화로 알토로 봤을 때는 6,500, 6천 가까이 이렇게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너무 과열되고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 그 장이죠. 이런 이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입김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만간에 또 비트코인 이런 것 이 부분에서 과거 이제 2017년도 와 같은 이제 그 무슨 제재 그 뭐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두는 그런 부분에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많은 이야기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과열이 되고 하다 보면 저런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인식,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처로서에서 이제는 모든 전 세계 큰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은행이라든지 뭐 그 입김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하죠.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제 테슬라 머스크처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더 효과적인 거죠. 왜냐면 주식시장에 돈 들어오면 기업이 그걸 갖고 이제 투자를 하든지 뭐 증축, 설비 증축 뭐 이런 걸 해갖고 이제 고용도 늘리고, 뭐 고용이 늘어나면 당연히 직원들이 이제 그 급여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려면은 이렇게 공짜로 그냥 이걸 그 이제 시장 경제의 이제 순기능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이제 주식시장 이런 부분에 돈이 들어오는 걸 바라는데, 그런 돈이 이런 쪽으로 빠진다 하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렇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제가 생각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그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23일 날 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이제 그 뭐지 상원인가 거기에 여기 그 뭐 무슨 그 청문회 그 증언을 하러 나갔어요. 그 상황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을 텐데 하는 소리는 똑같아요. 여기 보면 제목의 타이틀처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할 때까지 금리 인상은 없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날 또 이제 우리 시장이 많이 흔들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시장에 좀 안정감을 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장기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그 증시에 그 안 좋은 이제 그 악재로서 이제 그 시장의 움직임이 변동성이 이제 하방으로 많이 이제 움직이니까 이런 코멘트를 해줬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이 조금 괜찮다 싶었는데 다시 이제 우리는 그 다음날 이제 그런 코멘트가 있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조금 시장이 움직이는 것처럼 상방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안정감을 잡는 것처럼 심리적인 뭔가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예, 홍콩 이제 거래세 인상 소식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 영향을 주고 중국 지수가 이제 빠지게 되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같이 빠지는, 그러니까 심리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는데 또다시 안 좋은 심리가 발생할 수 있는 악재가 터지면서 그걸 다 쌍가리 무너뜨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다시 엄청난 하락을 보였죠. 24일날. 그리고 그날 이제 바이든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반도체 및 배터리 이런 것도 있죠. 행정서명 뭐 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이런 것들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난리죠. 아무튼 저 홍콩 그 일 있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이제 두 번째 날 또 이제 하원에서 파월은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장기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은 어떻다 하면서 이거 뭐 인플레 목표 달성은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지금 현재 정치 유지할 거다. 한 번 더 달래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또 보시는 것 같이 25일날 이렇게 올라왔는데, 결국 올라왔는데 오늘 이렇게 폭락했죠. 이 이유는 또 뭐냐? 바로 딴 거 없습니다. 장기국채 금리가 1.38 뭐 이렇게 하던 것이 1.65로 이렇게 1.5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한 번 더 쇼크가 왔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요게 이제 제일 그거한 거 아닌가. 어쨌든 그 연준의 그 립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저런 말빨이 안 먹힌다는 거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과거에도 이런 안 좋은 코로나 이전에 이런 이제 경제 침체가 올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97년도 우리나라 돈 IMF 있고 2008년도 금융위기 뭐 이런 것들처럼. 근데 그런 것들에 있었을 때 연준에서 했던 스탠스들을 이미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많이 알고 있다는 거야.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도 끝내는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심리 때문에 며칠 못 가고 이렇게 시장에서 주저앉아 버렸죠. 어, 뭐 일단 전체적인 뉴스 내용을 딱 봐도 알다시피 예, 시장은 그냥 장기 국채 금리 올라가면서 예,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하면은 뭐 이제 은행 이자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당연히 그 우리 이머징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이제 위험전에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시장에서 빠지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환율이 지금 뭐 약세 기조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 달러 같은 경우 강달러 기조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머징 국가는 별로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 수급이 빠진다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수급표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만 해도 외국인도 엄청나게 팔았죠. 예, 하지만 어저께 딱 봐도 보세요. 어저께 이제 장기 금리가 살짝이라도 뭐 이렇게 그런 코멘트 때문에 하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예,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결론은 딴 거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제일 문제되는 것은 현재 이 자금 동향 보시면은 고객 예탁금 여기 25월 기준으로 65조 이거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신용이에요. 신용. 신용이 지금 25월 기준으로는 좀 빠졌다고 하지만 22조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과거에는 16조, 17조 이것도 넘어가기 사실 힘든 엄청난 유동수 신용 자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이상을 넘어서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은행에서 증권회사에서 더 이상 풀진 않을 거니까 더 늘어나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사실 지금 이제 늘어날 때 다 늘어난 이 신용들이 제일 무서운 거죠. 왜냐면 사람들의 심리를 제일 취약하게 만드는 게 내 돈이 아닐 때 제일 힘들어요. 내 돈이 아닐 때. 왜 갚아야 할 돈인데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게 기본 전제로 깔려있어요. 시장이 좋을 때는 그래도 어찌됐지 하니까 버팁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작년보다도 올해 이제 초에 들어갔고 우리 증시 이제 진입 자금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뭐 1월달 몇십조 뭐 이런 식으로 뉴스에서 다 들어보셨겠죠. 그럼 어떻게 돼? 그런 자금들 전부 다 이제 외상 신용이라는 거죠. 신용. 빛으로 이제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 1월달에 들어온 사람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꼭대기에 잡혔을 거는 거예요. 꼭대기에 잡혔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주가가 안 올라가고 하면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데 그 불안함을 틈타 갖고 이제 당연히 또 시장에 또 안 좋은 악재들이 계속 때마침 어떻게 알고 이제 찾아온 것처럼 사람들의 이제 심장을 막 후벼파고 있죠. 사실 이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많이 올라왔으니까 쉬는 건 당연하다 이거예요. 쉬는 건 당연한데 하필이면 여기서 사는 사람, 여기서 사는 사람, 여기서 사는 사람, 여기서 사는 사람은 다 각자 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뭐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만약에 내 돈 갖고 여기 샀다 하면은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좋은 종목 샀으면 그냥 버티면 됩니다. 시장이 이제 전체적인 산업 트렌드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우리 사람이 애가 태어나면 제일 취약한 게 뭐예요? 외부 환경에 대한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갖고 질병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크면 클수록 이제 질병이 감기나 이런 부분이 이제 적어지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 있는 산업,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해갖고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제 이 4차 산업 관련해 다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 이런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갖고 그걸 하지 않으면 당연히 도태되기 때문에 자기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하는데 이 많은 것 중에 좋은 회사가 있을 거고 그냥 뭐 그저 그런 회사가 있을 거고 좋지 않은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돼요? 서로 이제 경쟁하다 보면은 이제 치고받고 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또 그 앞서 나가는 회사가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회사가 있을 거고 예 그냥 뭐 현재에서 이제 그냥 발전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게 기존에도 좋은 회사들도 당연히 뭐 좋게 치고 나갈 수도 있지만 그저 그런 회사도 잘 해갖고 치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 못했던 회사도 치고 갈 수는 있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 이 중요한 시기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크게 이제 모험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 변동성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 거는 기업 오너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왕이면 잘 해왔던 회사가 더 잘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은 가질 수 있잖아요. 왜 계속 잘해왔던 회사는 더 잘할 거니까. 근데 그저 그런 회사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그리고 이제 그 못한 회사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이제 재무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재무 돈을 잘 벌고 돈을 그냥 벌었다 안 벌었다 하고 얘는 그냥 계속 까먹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 계속 잘 벌어왔던 애들은 이런 산업이 변한다고 해서 더 잘 벌려고 노력하지 망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돼요? 얘들도 이왕이면 더 잘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때까지 마이너스 했던 애들은 어떻게 돼요? 재수 좋으면 잘 되는 거고 아니면 현상 유지하면 망하는 길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셋 중에 누군가를 고르겠어요. 내가 틀면 이거예요. 왜? 1등 했던 놈이 계속 1등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회사를 찾아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 수십 번 이야기를 해도 입 아프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제 시장에 이제 경제 전문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HTS에서 나와 있는 예, 이거는 뭐 사람들 뭐 믿을 수 있냐 하지만 그냥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걸 믿어야지. 내가 그 회사 오너도 아닌데 예, 눈에 찍혀 있는 걸 이렇게 보이는 걸 믿어야죠. 최소한 이런 것도 보세요. 가이던스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매달 분기별로 이렇게 실적을 발표해 주는데 예? 흑자를 내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게 나오긴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 회계상으로 이렇게 찍어준다는 것은 어찌됐든 뭐 회계 그, 그 법인한테 이렇게 그런 부분 확인해 갖고 여기 다 공시에 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뭐 내가 회계 부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뭐 나는 나중에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찍힌다면 이 2,400개 가까이 되는 종목 중에서 진짜 뭐 이제 특별하게 뭐 회계 보정이나 이런 거 나오는 거는 한 10%도 안 돼요. 왜냐면 만약에 그 90% 이상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 믿을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 자체를 믿고 이런 부분에 시스템 자체를 좀 믿어줄 필요도 있다. 예?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예? 좋을 때까지는 내가 생각할 때 수익을 내고 좋을 때까지만 줘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됐는데 갑자기 이제 실적을 찍어주다가 실적 안 찍어주고 적자가 나온다. 그때부터 의심을 해도 안 넣었다는 거예요. 뭐 그전에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고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설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좋은 자리에서 진짜 저 밑에서 좋은 자리에서 막 샀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막 샀는데 이쪽에서 막 고점 쳤어. 근데 요쯤에서 이제 막 실적이 막 나빠지고 있더라.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만약에 잘 사는 사람이라면 이 꼭대기에서 못 팔아도 이 밑에서 이렇게 팔아도 수익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뭐 어찌됐든 좋은 종목을 사갖고 잘 갖고 가면은 분명히 이렇게 수익 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해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간 이유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내가 단기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스킬이 부족하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회사 찾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오히려 수익 내는 데 있어 갖고는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뭐 단기적인 부분을 해도 뭐 수익이 안 난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다 해보고 했지만 단기적인 부분은 진짜 완전 중노동입니다. 중노동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노동으로 이렇게 돈 잘 벌면 일단 다 망고땡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 또 둘 다 똑같이 겪지만 투자와 이제 노동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투자는 조금 더 그래도 뭔가 이제 계속 안정적인 걸 추구하려고 하지만 노동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투자는 여유를
갖고 누리는 거지만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사실 근데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한 끗 차이인데 생각하는 거 차이고, 아무튼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뛰어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고 누군가는 잃고 있겠지만, 이 상황 안에서도 어 이번만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뉴스나 매스컴에서 지금 뭐 대세 상승장이니 뭐 슈퍼사이클이니 뭐 이런 기대심만 그 증가시키는 그런 희망 고문만 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안에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작은 부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작은 부분에도 만족을 못하고 사람들이 이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 말이라든지 소문, 찌라시 이런 걸 듣고 기대감만 커갖고는, 그 기대감으로 만든 자기가 이제 자기 그릇 이상의 욕심을 내는 순간 항상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신용 미수 물방인 겁니다. 예, 준비 안 되는 자들은 남의 돈 빌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도 제대로 못하는데, 건사 못하는데 남의 돈 빌려갖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내 하나 작살나면 다행이지만, 예? 내 주의 삶까지 작살낼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컷소리는 그만 집어치우고, 지금 시장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이걸 또 기회라 생각하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때까지 사지 못했던 좋은 종목들 지금 한번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요 앞전에는 내가 관심 있었는데 막 올라가갖고 아이고 놓쳤다 아쉽다 했던 종목들 지금 오히려 기회일 겁니다. 그 종목도 많이 빠졌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전기차 관련해 갖고 요 종목 많죠. 대표적으로 이거는 빠지지도 않았네. 에코프로 이런 거 살아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종목들 중에 좀 빠졌는 종목들 있으면 그런 종목들 사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요런 것들 에이테크 솔루션 이런 것도 종목 괜찮죠.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막 봤는데 막 올라갔고 너무 올라가서 무서워서 못 샀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예? 여기서보다는 많이 이렇게 여기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이 위에서 봤을 때는 이만큼 가격이 싸진 거잖아요. 이 회사가 이제 뭐에 대한 부분에 있어갖고 그 성장 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뭔가 이제 재료라든지 회사의 재무 상태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확인하면 되겠죠. 재무적인 부분에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고요. 뜨문뜨문 영업이익은 이제 적자도 있었지만 2018년도부터 하고 지금까지 기조적으로 계속 이제 3년 연속 그 흑자를 내고 있고요. 지금 올해도 과거에 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역사적인 이제 신고가가 낮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회사의 재료가 어떤 게 있냐? 여기 회사에 대한 소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얘가 이제 대주주는 삼성전자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대주주 유형목 외에 이제 삼성전자도 있죠.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건 여러분들 다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율주행 관련해 갖고도 그 부분이 있고, 자동차 전장 관련해서도 부분이 있고, 이제 경량화 관련해서도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 재료들이 많죠. 그러면 미래 성장 동력이 분명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이 회사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다 완료가 됐는 사람이라면, 이게 정말 좋은 종목이라면 이때는 못 샀지만 눈치 보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못 사고, 여기서는 더 못 사고 하다가 빠지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더 빠지면 사야지 하고 기다렸는데 내가 처음에 봤던 만원권까지는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갖고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한번 사보고, 혹시나 더 빠지면 감사합니다 또 사보고, 혹시나 재수가 좋아서 만원까지 온다 하면 더 사보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갖고 대응하시면 지금 또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에이테크 솔루션이 추천 종목 절대 아닙니다. 그냥 참고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 거예요. 아무거나 제가 입에서 나왔다고 샀다가는 작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한 주 참 힘들었는 시장이지만 3월 달에는 좀 더 좋은 시장이 올 거라 생각하고, 항상 이제 희망과 기대를 잃지 마시고, 그냥 무턱대고 희망만 가지면 안 되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겪으면서 꼭 자기 스스로한테 공부가 될 수 있는, 노하우가 될 수 있는, 경험치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계속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당금질해서 한 발 한 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